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절기상 입추예요. 이제 가을이다 이런 얘기잖아요. 아직까진 그래도 무더워도 이제 내일 모레 말복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후텁지근한 바람보다는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 거예요. 이제 이 무더운 여름도 이제 가을 앞에선 물러서야 되겠죠. 이제 조금만 더 견디시면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. 제가 준비한 거는 거울감. 자, 이 거울감은 우리가 거울경에도 세금이 나와요. 이렇게. 자, 이거 거울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금이 나오는데 뭐냐면 그 옛날 청동기 시대 때 청동, 그러니까 구리, 그거를 계속 문질러 갖고 반들반들해진 걸로 이제 거울로 이제 쓴 거죠.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거울이 우리 얼굴을 딱 봤을 때 선명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는 안 나오죠. 지금보다는. 그리고 우리가 왜 스테인리스 그릇이든 뭐 수저를 이렇게 사게 되면 내 얼굴을 비춰보면 그래도 좀 보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이 그 구리, 청동구리 이걸가 거울에 이제 처음 시작된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나온 거고, 그 다음에 이 이제 볼감 같은 경우에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다. 볼감은 이미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어요. 그래서 설명해 드렸을 때 이제 신하들이 그릇을 이제 사러 가서 이제 여러 신하들이 그 그릇 혹시 뭐 이렇게 금이 갔거나 이제 이런 게 있나 없나 이걸 살피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, 또 하나 뜻은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피열로 막았고 여기 요 점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피열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우라자. 그러니까 누워서 이게 피열은 뭐냐면 선지를 이제 보고 있는 거다. 뭐 이런 식으로 자전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선지를 보는데 피가 굳어가는 그 선지를 보고 있는데 왜 누워서 보지?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의심이 이제 갔어요. 그 설명에. 그런데 그렇게 설명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이건 좀 설명이 좀 약간 억지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자원책에 나와 있는 건 그래요.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자원 설명하고 제 설명을 곁들여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, 거울이니까 이제 세금이 나왔는데 아까 세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. 그러면 여기에 딸린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. 뭐냐면 일단 거울감이 들어가는 걸 보면은 뭘 감별, 왜 병아리 뭐 수컷과 암컷 감별한다. 내 감별, 뭐 감식, 뭐 과학수사대가 뭘 감식한다, 지문 감식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죠? 아니면 귀감이 됐다 할 때 귀감하면은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된 거잖아요. 그럴 때 귀자가 뭘 쓰냐면 거북구도 되고 거북귀도 돼요. 그 다음에 터질 기운 세 가지가 되잖아요. 그런데 귀감으로 읽어야 돼요. 그럴 때 거북귀를 쓰는 거예요. 귀감이 됐다. 아니면은 또 다른 걸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어떤 예술품 같은 거를, 예술작품을 음미하는 거, 이렇게 감상한다 할 때 이 감자에다가 상줄상을 써요. 이렇게 감상한다 할 때 우리가 느낌에 감상하면 느낄 감자를 쓸 것 같잖아요. 아니면 느낄 감자에다가 뭐 생각상자 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거울감에다가 상줄상을 써요. 이런 거 잘 못 찾아내요. 이런 거 예를 들어 뭐 그 사람은 나에게 뭐 규감이 됐다. 아니면 나는 뭐 미술 전람회 가고 작품들을 감상했다 할 때 감상에 언더라인 딱 쳐놓고 이거를 한자로 쓰라면 이거 잘 못 써요. 이거를 귀감도 그렇고.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알란. 여기서 이제 알란 그러면 알이니까 우리가 알지, 알식 할 때처럼 그 알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먹는 알을 말하는 거잖아요. 닭의 알, 계란 이런 것처럼. 그러면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는 계란, 또 아니면 뭐 유정란, 뭐 산란기 뭐 이런 거 할 때, 그러면은
여기에 보면은 뒤에 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. 이거는 뭐냐면 알을 벤 벌레의 배가 볼록하게 나온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. 이거는 부수가 물론 이렇게 나오지만 상형자로 나와요. 자전에 보면 상형 이렇게 나와요. 상형자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. 그러면 상형자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무슨 벌레가 이렇게 뭐 있다 그러면 여기에 알을 베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그 모양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. 이거는 상형자지 절대로 뭐 형성이나 회의자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. 그 배가 볼록하게 알을 벤 벌레가 볼록하게 배가 이게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상형자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계란유골이라는 말이 있어요. 닭개자에다가 계란유골. 그러니까 계란에도 뼈가 있다 이런 뜻으로 뭐냐면은 이건 이제 황희정승 뭐 이제 이야기인데. 황희정승이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한 재상은 아니었어요. 그러다 이제 그 나중에 이 사람이 깨닫고 내려다 보니까 세종대왕의 어떤 스승이기도 했었잖아요. 세종대왕 때 영의정도 하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신하가 황희정승이 조금 이제 사는 게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. 왜냐면 영의정이라는 자리에 있어도 남들에게 못 산 사람 막 베풀어 주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살림이 넉넉지가 못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제 그러면 어느 날 궁으로 들어오는 진상품을 궁으로 보내지 말고 다 황희정승 집으로 보내라 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갖고 그 황희정승 집에 간 거는 계란 한 꾸러미, 한 꾸러미면 10개잖아요. 그죠? 한 꾸러미인데 그게 다 유골, 뼈가 있다는 거 뭐냐면 부화가 안 된 병아리 새끼가 그냥 그 알 껍데기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. 그럼 못 먹어요. 그거는 썩은 그 알이다 보니까 먹지를 못해요. 그러니까 계란유골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. 그러니까는 어떤 거를 줘도 어떤 기회를 줘도 받지 못할 때, 얻지 못할 때, 그러니까 운이 억세게 없는 거죠. 기회를 줘도 얻지 못하는 그런 거. 또 하나는 이제 그 기회를 줘도 얻지 못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운이 없는 거. 운이 억세게 없는 거. 이제 이런 거를 말할 때 계란유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아주 흔한 우리 귀에 익숙한 이야기예요. 자, 그 다음에 쌀미. 그러니까 미음도 지금 이제 거의 다 맞춰가기 때문에 이제 쉬운 글자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쌀미는 이렇게 생긴 거는 팔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열십 나왔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것도 8이에요. 88. 그러니까 88이 나온 거 그래서 왜 88세를 미수 그러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 나온 거는 뭐냐면 88의 의미는 뭐냐면 그 벽실을 갖다가 파종하고 모내기를 하고 여름에 잘 가꾸고 이제 뭐 풀도 뽑고 뭐 이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가을에 수확 이제 할 때까지 그 기간 그러니까 파종에서 수확 때까지 이제 그 벼가 이게 자랄 때 일주량이 88일이 필요하대요. 약 88일이. 그래서 쌀미자에 88이 나온 이유가 그거고 그 다음에 88세를 미수로 가는 거 쌀미가 나온 이유도 88일이기 때문에 88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쌀미 그러면은 우리가 쌀미 들어가는 뭐 공양미,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고 하고 뭐 현미, 성미 그러면 여기에 정성성자가 들어가서 성미 그러면은 저도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이게 부뚜막 옆에 항아리가 있어요. 그러면 엄마가 쌀을 이제 씻기 전에 그걸 이제 밥 한 숟갈이나 두 숟갈 정도를 그 항아리에가 담아요. 그러니까 씻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할 때마다 밥 할 때마다 한 숟갈 두 숟갈을 거기다 담아요.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항아리 이렇게 다 쌓이면은 꽉 차면은 그거를 이제 그 자루에 담아갖고 그 마을에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한테 이제 갖다 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이게 살림이 좀 괜찮은 사람이 살림살이가 조금 궁핍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. 아니면은 또 무슨 게 있었냐면 그 교회에 헌금 낼 어떤 돈이 없으면 이런 쌀을 갖다 주고 뭐 이랬던 그 본 기억이 나요. 성미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. 자,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요. 수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